헤비급과 라이트 헤비급에 이어 세 번째로 챔피언이 탄생한 UFC 초대 웰터급 타이틀전은 1998년 10월 16일 팬 밀레티치와 마이키 버넷의 경기였습니다. 밀레티치가 2대1 판정승을 거두고 당시엔 라이트급 챔피언이라고 명칭했던 초대 UFC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밀레티치는 총 4번의 방어전에서 승리했지만 5차 방어전에서 카를로스 뉴턴에게 서브미션 패배를 당하면서 뉴턴이 웰터급으로 명칭을 바꾼 뒤 UFC의 첫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뉴턴은 1차 방어전에서 인간 거중기 매튜즈를 상대 휴즈가 슬램으로 충격적인 KO승을 거두고 웰터급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매튜즈가 3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휴즈의 압도적인 힘, 레슬링과 파운딩 앞에서 모두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휴즈는 순식간에 5차 방어까지 달성하면서 전체 전적 35승 3패로 UFC뿐만 아니라 모든 체급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휴즈의 시대에 브레이크를 건 선수가 있었으니 3년 만에 주짓수 블랙벨트를 딴 역대 최고의 천재 파이터 BJ 펜이었습니다.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신 펜은 갑자기 웰터급 타이틀을 노렸고 그의 웰터급 데뷔전을 타이틀전으로 치르게 되는데 휴즈의 영역인 그라운드에서 그의 탭을 받아내고 펜이 4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펜이 일본의 K1과 계약을 맺으며 UFC를 떠나고 휴즈가 7승 무패의 떠오르는 신예 조르주 생피에르와 공석이 된 웰터급 타이틀을 두고 대결을 펼쳐 1라운드 종료 1초를 남기고 탭을 받아내면서 휴즈가 자신의 벨트를 되찾아옵니다. 벨트를 되찾은 휴즈는 자신의 시대를 다시 이어가면서 2차 방어전에서 UFC로 돌아온 펜에게도 리벤지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3차 방어전에서 생피에르와 리배치를 가지게 되는데 생피에르의 타격에 완패하면서 조르주 생피에르가 6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제 휴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젊은 생피에르의 시대가 시작되나 했는데 TUF 시즌2 우승자 맷 세라와의 경기에서 MMA 역대 최대 업셋을 당하면서 세라가 생피에르 시대의 브레이크를 걸고 7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세라는 1차 방어전에서 휴즈를 상대할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아웃되고 그 자리를 대신한 생피에르가 휴즈를 다시 한번 잡아내고 잠정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세라와 재회한 생피에르는 1차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레슬링 전략을 들고 나왔고 9타에 가까운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2라운드 TKO승을 거두고 8대 UFC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 자신에게 패배를 안긴 휴즈와 세라에게 모두 리벤지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조르주 생피에르의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생피에르는 1차 방어전부터 생피에르 시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존 피치를 상대합니다. 당시 UFC에서 8전 전승에 MMA에서 16연승을 달리고 있던 피치였으나 생피에르와의 실력 차이가 명확했고 피치의 맷집이 사람들을 놀래키긴 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생피에르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생피에르는 2차 방어전에서 3년 전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던 라이트급 챔피언 BJ 펜을 다시 만납니다. 펜이 초반에는 생피에르의 레슬링을 잘 막아냈지만 라운드가 흐를수록 체력적인 문제점을 보였고 결국 4라운드 종료 후 펜의 코너에서 수건을 던지면서 생피에르가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생피에르의 코너에서 그의 몸에 바슬린을 바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죠. 1차전에서 펜의 러버가드에 고전했기 때문에 이는 코너 측의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고 생피에르의 커리어에서 가장 오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생피에르는 역사적인 UFC 100의 코 메인 이벤트에 출격. 피치 이후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는 티아고 알베스를 상대하는데 알베스도 생피에르의 레슬링을 제어하지 못했고 생피에르가 5라운드 동안 경기를 지배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3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피치와 알베스가 모두 완패한 웰터급에서 더 이상 생피에르를 위협할 만한 상대는 없었고 그는 데나디, 조시 코스체, BUFC 웰터급 최강자라고 평가받던 제이크 쉴즈마저 모두 판정으로 잡아내면서 6차 방어에 성공. 휴즈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 5차 방어 기록을 경신하고 일찌감치 웰터급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세라전 패배 이후 극도의 안정적인 레슬링 게임을 하는 생피에르의 경기가 지루하다는 비평들도 많았지만 정작 그의 페이퍼뷰 판매량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생피에르는 실력적으로나 흥행적으로나 완벽한 회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였죠. 생피에르는 7차 방어전에서 스트라이크포스 웰터급 챔피언 닉 디아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 중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간 결장하게 되죠. UFC는 잠정 타이틀전을 열었고 카를로스 콘딧과 닉 디아즈가 대결을 펼쳐 콘딧이 판정승을 거두고 잠정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2012년 생피에르가 부상을 회복하고 연말에 복귀, 콘딧을 상대로 7차 방어전을 가지는데 3라운드 콘딧의 엇박자 헤드킥을 맞고 다운을 당하지만
결국 전방위에서 콘딧을 압도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화려한 복귀에 성공합니다. 생피에르는 8차 방어전에서 지난번에 취소됐던 닉 디아즈를 상대 무난하게 판정승을 거두고 8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파이터들이 생피에르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죠. 생피에르의 9차 방어전 상대로 나선 건 UFC 전적 10승 1패를 기록 중이던 조니 핸드릭스. 생피에르 시대의 2인자 존 피치를 넉아웃시킨 핸드릭스는 생피에르에게 가장 위험한 상대로 평가받았고 실제로 도박사 배당률도 지난 BJ 펜과의 경기 이후 가장 근소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핸드릭스는 생피에르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고 생피에르의 얼굴이 엉망이 된 채로 경기는 판정으로 향했는데 판정단은 2대1로 생피에르의 손을 들어주면서 생피에르가 9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판정 결과에 핸드릭스는 좌절했고 미디어 판정단 전원이 핸드릭스의 손을 들어줬을 정도로 판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죠. 그리고 생피에르는 승리 직후 옥타곤에서 은퇴를 시사, 한 달 후 공식적으로 벨트를 반납하면서 2064일 동안 지속됐던 생피에르 시대의 막이 내립니다. 웰터급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억울한 패배를 당한 핸드릭스가 로비 라울로와의 타이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9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핸드릭스의 시대가 다소 오래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핸드릭스는 그해 연말 라울로와 리매치를 가졌고 이번엔 라울로가 다소 논란이 있는 스플릿 판정승을 거두고 라울로가 10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 라울로를 맞이한 웰터급은 역사상 가장 광폭한 시대를 보냅니다. 라울로는 1차 방어전에서 로리 맥도날드를 상대 서로 얼굴이 엉망이 되는 혈전 끝에 5라운드 TKO 승을 거두고 1차 방어에 성공. 2차 방어전에서 카를로스 콘딧을 만나 이번에도 5라운드 동안 명승부를 펼치고 2대1 판정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핸드릭스전에 이어 콘딧전에서도 많은 판정 논란을 남기게 되죠. 이런 광폭한 웰터급 시대에 막을 내린 것은 팀 동료였던 타이론 우들리. 우들리는 1년 반 동안 존버한 끝에 라울로의 3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고 우들리가 라이트 한 방으로 라울로를 잠재우고 11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우들리는 1차 방어전에서 스티븐 톰슨을 상대 판정 결과 1대0 다수결로 무승부 판정을 받으면서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확실한 승부를 내기 위해 둘의 2차전이 펼쳐졌고 이번에는 2대0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3차 방어전에서 주짓수 스페셜리스트 데미안 마이야를 만나 이번에도 판정승을 거두지만 심각한 어깨 부상으로 장기간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챔피언의 장기간 결장에 잠정 타이틀전이 열렸고 콜비 코빙턴과 하파일 도스 안여수가 격돌, 코빙턴이 판정승을 거두고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죠. 그런데 3달 만에 UFC는 오들리와 코빙턴의 타이틀전을 추진했고 코빙턴이 부상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코빙턴의 잠정 타이틀을 바로 박탈시킵니다. 코빙턴을 대신해 4차 방어전 상대로 나선 건 17승 1무의 영국의 데런틸이었고 우들리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화끈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고 4차 방어에 성공하죠. 그는 이제 웰터급 고트를 가리자며 생피에르를 콜아웃하는데요. 그의 앞에 나타난 건 나이지리아의 악몽 카마루 우스만이었습니다. 우스만은 우들리를 모든 방면에서 압도하면서 우들리에게 악몽 같은 밤을 선사 UFC 타이틀전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고 12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우스만의 1차 방어전 상대는 코빙턴이었고 경기 전부터 엄청난 설전을 펼친 둘은 케이지에서도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친 끝에 5라운드 우스만이 코빙턴을 TKO로 잡아내고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우스만은 2차 방어전에서 팀 동료 길버트 번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9일 남기고 번즈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아웃되고 이틀 뒤 아스크렌 디아즈를 꺾고 슈퍼스타가 된 BMF 챔피언 호르헤 마스비달이 대체 선수로 투입되죠. 우스만은 마스비달을 5라운드 동안 꼼짝도 못하게 만들면서 판정승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코로나에서 돌아온 번즈와의 타이틀전이 다시 열리게 됐고 우스만이 번즈를 3라운드 TKO로 잡아내고 3차 방어에 성공. 조르주 생페르가 가지고 있던 UFC 웰터급 최다 연승 기록을 13연승으로 경신합니다. 우스만은 4차 방어전에서 마스비달을 다시 상대합니다. 마스비달이 지난 패배 이후 승리가 없었지만 긴급 대체 선수로 투입된 점, 둘의 1차전이 미국에서만 페이퍼뷰 130만 장을 판매하는 대흥행을 거둔 점으로 인해 둘의 2차전이 열리게 되죠. 상당히 지루했던 1차전과 달리 이번에는 우스만이 2라운드에 마스비달을 KO로 잡아내고 4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우스만의 5차 방어전 상대는 1차 방어전 상대였던 코빙턴. 명승부였던 1차전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이번엔 판정으로 우스만이 승리를 거두고 5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랭킹 1위였던 코빙턴을 2번이나 꺾은 우스만. 나이트메어 시대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의 커리어가 생피에르를 넘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6차 방어전에서 만난 상대는 리온 에드워즈. 약 7년 전 에드워즈를 이미 압도했던 우스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스만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고 실제로 경기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5라운드 경기 종료를 1분여 남긴 상황에서 에드워즈의 왼발 헤드킥이 터졌고 우스만이 그대로 실신하면서 리온 에드워즈가 역대 가장 압도적이라는 챔피언 우스만을 잡아내고 12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7달 뒤 둘은 트릴로지를 가집니다. 지난 경기에서 당한 헤드킥에 우스만은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에드워즈가 2대0 판정승을 거두고 1차 방어에 성공.
나이트메어 시대의 진정한 막을 내립니다. 에드워즈는 코빙턴을 상대로 이번에도 무난한 판정승을 거두고 2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빈틈없는 경기력으로 웰터급의 존 존스라고도 불렸던 에드워즈는 3차 방어전에서 벨랄 무하마드를 상대합니다. 우스만과 코빙턴이라는 최근 내 최고의 레슬러들을 모두 잡아낸 에드워즈였기에 벨랄과의 경기도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벨랄의 케이지 레슬링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벨랄 무하마드가 14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벨랄은 그해 연말 1차 방어전에서 샤브칸 라흐모노프를 상대할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아웃되고 다음 해에는 샤브칸이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면서 잭델라 마달레나를 상대로 1차 방어전을 가지는데 에드워즈를 압도했던 레슬링은 마달레나에게 통하지 않았고 마달레나가 타격에서 벨라를 압도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15대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웰터급 타이틀을 노리던 다게스탄 역대 최고의 선수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가 월장을 선언. 마달레나의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고 5라운드 동안 차원이 다른 다게스탄 레슬링의 지옥을 보여주면서 마카체프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16대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 그의 꿈에 그리던 더블 챔프를 달성합니다. 현재 웰터급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강력한 도전자들이 챔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웰터급에서 오래 활동할 것이라는 마카체프가 과연 이 무서운 도전자들의 도전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웰터급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